미국은 오랜 시간 조용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감춰져 있던 무대의 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드러날 것이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나라는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잊혀졌던 그 본래의 의미와 이름을 되찾는 날이 머지않았다. 모두가 아직 모르지만 본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한국이 다시 세계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미국의 전략 속에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닌 결정적인 열쇠였다. 그 열쇠가 돌아갈 때 비로소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준비하라. 흔들릴 것이며 동시에 일어설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언이자 경고였다. 미국 안에서 러셀이라는 이름은 생소할 수 있다. 그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언론과도 거리를 두며 살아간다. 하지만 정치판에서는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그는 흐름을 읽는 자이다. 선거, 권력 재편, 외교 노선의 변화까지 그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특히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힐러리의 승리를 점칠 때 그는 정반대의 결과를 주장했다.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경로까지 설명했고 개표 결과는 그 예언과 완전히 일치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닌 흐름 자체를 알고 있는 듯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한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2025년을 향한 그의 메시지는 이전과는 결이 달랐다. 훨씬 날카롭고 무거웠다. 그는 말했다. 한국은 단지 지리적 이치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인류가 나아갈 영적인 좌표. 그것이 한국에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그 흐름이 멈췄고 진실은 안개에 가려졌다. 미국은 그 모든 과정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조용히 아주 정밀하게 움직임은 시작되었다. 누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소리 없이 모든 조사가 진행됐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미국은 조만간 그 결과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을 둘러싼 수많은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다. 신념, 기업, 그리고 과거의 기준들이 무너질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한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계는 놀랄 것이다. 주저앉을 것처럼 보였던 나라가 중심이 되어 판을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될 테니 그것이 바로 한국의 길이라는 듯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을 설명하듯 차분하고 또렷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백악관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그가 단순한 정치 분석가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는 자라고 말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입을 열면 반드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그건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던 기록이다. 이번에 그는 한국과 2025년을 언급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결정적인 분기점이라는 선언이었다. 이든 기든 닷새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경고를 남겼다. 중동 사태를 예견하며 불꽃이 강 너머에서 다시 피어오른다고 했고 그 말은 몇 개월 후 현실이 되었다. 지금 그는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 결과는 곧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선 선언이 될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순 없지만 누군가는 이미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정확한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었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다음 장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을 관찰해왔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이었지만 실제로는 분석 대상이었다. 아니, 감시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조사의 결론이 세상에 던져질 것이다. 어떤 이는 외면하고 싶어질 것이고 어떤 이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알고 나면 다시는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든 라셀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를 남겼다. 이 조사는 끝났다. 이제 세계는 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틀어졌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 미세한 변화를 포착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 같았다. 수치의 오차, 언행의 미묘한 어긋남, 데이터 속 이질감. 하지만 그것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그리고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은밀하게 사람들은 모였고 수많은 자료와 반응들을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름도 없이 드러나지도 않게 조사의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파고들수록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다. 시작부터 잘못된 길이 있었고 그 길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어 있었다. 의도된 이탈이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가까운 파트너처럼 보인다. 경제와 외교, 안보까지 긴밀히 맞물린 듯하다. 그러나 러셀은 그것이 표면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암시했다.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말할 수 없었던 균열이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2020년과 2021년을 지목했다. 그 시기 한국 내부에 어떤 에너지가 멎었다고 했다. 예전엔 강렬하게 느껴지던 생동감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마치 전류가 끊긴 회로처럼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느낌이었다. 그 정적은 단순한 사회 분위기 변화가 아니었다. 러셀은 그것을 별표로 영적인 끊긴 별표이라 불렀다. 한국은 단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결정적 순간마다 인류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흐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침묵했고 냉각되었고 마치 숨이 멎은 것처럼 조용했다. 사람들은 그 이상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거리에서, 뉴스에서, 대화 속에서.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정확히 짚어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사라졌고 문제 제기는 곧 묻혔다. 결국 침묵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겉으로는 말을 아꼈지만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한 조사의 결과가 이제 드러나려 하고 있다. 러셀은 그것이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세계를 흔들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단, 그것은 정책이나 제도가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다시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한국은 잃어버린 고유한 지위에 다시 설 것이다. 이번엔 다르다.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느낀 것이다. 그게 진짜 각선이지. 이든 레셀이 말한 조사는 표면 위를 스치는 통계도 언론이 떠드는 목소리도 아니다. 그것은 오랜 침묵 속에서 쌓인 의심과 감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시선의 기록이었다. 그는 한국이 다시 중심으로 올라설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 전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 순간을 그는 소련고리의 심장부라고 불렀다. 한국은 이제 그 중심으로 들어간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 심장을 통과해야 진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요를 증기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다음 빛이 온다. 러셀은 흔적에 대해 말했다.
항상 남는다. 문제는 그걸 보는 눈이 있느냐는 거다. 대부분은 못 본다. 너무 익숙하게, 너무 조용하게 감춰졌으니까. 그는 설명했다.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없다는 게 사건인 순간 너무도 조용해서 이상했던 흐름의 단절. 그 안에 숨겨진 균열이 바로 흔적이었다. 그는 단언했다. 누군가 흐름을 바꿨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의 가면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 감정, 관심을 완전히 새 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처음 미국이 이 모든 것을 감지한 건 아주 작은 수치의 이상 때문이었다. 공공 데이터와 체감 현실이 맞지 않기 시작한 시점. 너무 평평하게 분산된 수치를 지나치게 예측 가능한 움직임. 그건 규칙이 아니라 기획된 기만이었다. 분석팀은 그 어딘가에 무언가가 정리되지 않은 반복이 숨어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미국은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비공식적인 루트로 조사팀이 움직였다. 한국은 겉으론 고요했다. 뉴스도 평온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게 문제였다. 아무도 묻지 않는 상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공기. 그게 경고였다. 정말 조용한 곳엔 반드시 조용하게 만든 정제가 있다. 러셀은 말한다. 지금 이 시점, 당신의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시기, 묘한 공기,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 공식 기록은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 간극, 그 불일치, 미국은 그것을 비정상이라 정의했다. 이제 곧 그 모든 기록이 열린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문서와 메모, 자료와 흐름, 그 모든 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시 쓰인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보아야 할 때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지식과 믿음, 판단,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이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게 될 것이다.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각자의 몫이다. 어떤 이는 부정할 것이고 어떤 이는 입을 다물 것이며 또 다른 이는 뒤돌아 도망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꺼이 그 진실을 끌어안고 일어설 것이다.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러셀은 말했다. 진실은 누가 먼저 알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마치 결과가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한 표정으로. 그는 과거에도 그런 방식으로 미래를 읽어냈다. 조용한 틈새, 미세한 균열 속에서 거대한 파열을 예고했고 그 예언은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다. 러셀은 이번에도 말했다. 그건 설계된 구조야. 우연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의도가 깔려 있었어. 그는 한국의 어느 결정적 국면에서 그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으며 미국은 눈을 감지 않았다. 한국은 단지 동맹이 아니야. 미국에게는 거울이야.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우리에게도 되돌아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파고든 거야. 그리고 알아냈지.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야. 그게 시작이야. 그의 말은 언제나 감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 누구도 보지 못한 다음이 이미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국은 이 고비를 넘을 수 있어.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길이야. 아무리 덮으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 그리고 그 진실은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끌어올릴 거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러셀은 말했다. 그 순간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온 거야. 2025년이 끝나기 전.
모두가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갈 때 하나의 보고서, 단 하나의 문서가 나온다. 처음엔 소문처럼 떠돌겠지. 그런데 그게 진짜였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다. 질문이 쏟아지고 표면이 불가능한 조각들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미국이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힌다. 그리고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걱정 마. 그게 바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미국의 움직임은 침묵 속에 바늘바닥다. 소리 내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 멈추지 않는다. 모든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 바나나, 마지막 조각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조각이 놓이는 순간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의 물결이 시작된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정의의 문제다. 진짜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떻게 그것을 가렸는지, 그 모든 과정이 이름과 구조와 목적까지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 미국은 그 진실을 정보 공개라는 형식으로 내놓는다. 한국은 외면할 수 없다. 온 세계가 그 페이지를 지켜보고 있으므로. 예언에서 그는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결정적 기회. 한국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그 해가 바로 2025년이다. 미국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자료는 모두 정리되었고 지금은 타이밍만을 보고 있다. 그것은 단지 회의 시간의 결정이 아니다. 동맹에 대한 신뢰, 그 근본을 건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자료를 보게 된다. 보고서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밀문서 일부의 공개 형식으로, 그리고 그날 어느 뉴스도 그것을 단독으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너무 크고 너무 결정적이다. 외신이 먼저 반응할 것이다. 한국은 며칠간 혼란에 빠진다. 누가 나와서 설명해야 하지. 그러나 이미 국민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때 변곡점은 시작된다. 모든 눈이 한 곳을 향한다. 강요받은 것이 아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신호다. 미국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 신호는 전환의 선언이 된다. 지금은 믿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곧 모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수많은 이들이 말할 것이다. 예전부터 이상했어. 우린 다 느끼고 있었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중요한 건 누가 일어서는가다. 그리고 그는 확언했다. 한국은 일어난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면 진실은 강하기 때문이다. 거짓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그 말 안엔 오직 오랜 관찰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건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그 흐름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번엔 한국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세계에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부활의 시작이다. 모두가 놀라워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혼란 속에서 중심을 지켰을까? 그러나 그 힘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한국은 원래 그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먼지처럼 덮여 있었을 뿐. 이든 러셀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늘 정부의 언어로 미래를 예고했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회복 이후 펼쳐질 변화의 서막을 이야기했다. 진실은 아플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치유를 위한 통증이다. 한국은 그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혼란과 분노, 불심이 몰아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그는 단언했다. 한국은 감당할 수 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졌다.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결국엔 진실과 마주하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더 투명하고 더 단단하게.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시 진짜 파트너로 서기 위한 첫걸음. 그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꺼냈다. 언젠가 가장 가까웠지만 오랜 세월 동안 형식적인 동맹에 머물렀던 관계. 그는 말했다. 이번을 계기로 두 나라는 다시 진정한 신뢰로 연결될 수 있다. 신뢰. 그는 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리고 강조했다. 진실이 드러난 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국민 내부의 신뢰다. 그것이 경제도 외교도 모두를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혼란 속에서 살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지만 누구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그림이 드러나게 된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바로잡았는지 전부 기록되고 전부 공개된다. 한국은 그 그림을 보고 다시 길을 잡게 된다. 이건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는 말했다. 그 이후 한국은 세계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묻게 될 것이다. 무너진 줄 알았던 나라다 어떻게 중심이 되었지? 그러나 한국은 무너진 적이 없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타이밍을.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다. 이 흐름이 지나면 한국은 다시 세계 지도에서 중심으로 돋보하게 된다. 기술력, 문화력, 지정학적 이치, 그 위에 이제 정의의 상징이라는 타이틀까지 더해진다. 세계는 그런 나라를 신뢰한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은 땅의 위치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이 지닌 영적인 축, 그 중심에서 세계의 균형이 다시 맞춰질 것이다. 흐름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흐름이 깨어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외부의 지지 없이도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예전엔 보호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켜주는 쪽이 되어야 한다. 북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 전체에서 흐름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 그 이름이 한국이다. 이든 러셀의 언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사건 이후까지 내다보는 구주의 예언.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러했다. 사람들은 지금은 모를 수 있어. 너무 조용하니까. 하지만 전환점은 항상 조용하게 시작돼. 그리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 멈추지 않아. 준비해. 한국은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다. 난 그걸 봤어.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의 말은 끝났지만 그 말은 시작의 신호로 남았다. 이든 러셀은 지금도 미국 어딘가에서 다음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조사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진실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이든 러셀의 예언은 말한다. 한국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시기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이며 전 세계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나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번 예언은 경고이자 선언이며 동시에 요청이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의 기환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